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요,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사고의 발달이 초기 사상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시스템 결과를 정상 또는 고장으로 진전해 가는지를 나뭇가지로 갈라지는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벤트 트리즈 애널리시스. 조금만 알면 영어 스펠만 해도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건수 분석이라고 그러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이에요. 22번은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이에요. 그림의 부품 A와 B와 C가 구성된 시스템 실련도는 바로 직렬과 병렬이 된 직병렬 혼합이에요. 신뢰도는 각각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A는 A의 신뢰도 0.8, B와 C의 신뢰도는 각각 얼마다? 0.9니까 직이니까 A는 얼마? 0.85. 그 다음에 BC는 0.9니까 1 빼기에서 A 곱하기 1 빼기에서 1 빼기 B, 1 빼기 C를 하니까 0.842로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3번째 가자고요. 시스템의 수명 주기에서요, 예비위험성을 적용, 이거는 뭐 말할 뻔, 예비위험이라는 예비위험 분석으로 말을 뭐라 그래? 예비위험성은 PHA라 그러잖아. 시작할 때다, 처음 할 때다, 계획할 때나 뭐 이걸 한마디로 구상 단계 한다. 그림으로도 아마도 제가 상세히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림으로도. 봐요. 여기 PH는 언제 한다? 구상 단계 한다. 이렇게 쉽게 몇 초 만에 팍팍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하면 SHA는 정의 단계 하고 HZOP는 구상부터 개발 단계 한다. 뭐 이런 것도 맞출 수 있게 해놨습니다. 24번째입니다. 24번째는 건강한 남성이 8시간 동안 특정 작업을 실시하고 산소 소비량이 분당 1.2리터에 나타났다면 8시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될 최소 휴식 시간은 건데, 휴식 시간 공식을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 2 플러스 60, 여기 원래 60, 2 빼기 5잖아. 근데 왜 60을 안 하고 480? 8시간이니까 6, 8이 40, 480이잖아. 이거 얼마야? 항상 정해진 거. 8작업 시간에 휴식 시간 얼마냐 그러니까 바로 6이죠. 그러니까 6이 아래 위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6kcal라고 그랬어. 빼기 5 하니까 여기 1.5, 107분. 답은 얼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더라도 공식이라도 꼭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5번입니다. 음원 세기는요, 데시벨을 측정할 때 음악 기준은 얼마로 하냐 그랬죠. 음악 기준 우리는 음의 데시벨 항상 몇 헤르츠? 1000헤르츠로 하고요. 데시벨의 측정 주파수는 데시벨을 또 다시 하면 20로그분의 P0, P1 하는 거. 이것도 우리 앞의 내용에서 수없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째요. 이쁜 문제가 나왔어요. 뭐 FT의 정상 A의 발생 확률은 똑같아.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야? 지금 얘는 OR 게이트를 말하잖아. OR 게이트. OR 게이트니까 1 빼기 1 빼기 B1, 1 빼기 B2를 한 거예요. 그리고 봐. B1과 B2 했으니까 0.3, 0.1. 답 얼마? 0.44. 이놈하고 금방 지나갔던 이거하고 어떻다? 똑같은 문제인데 요것만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다 보면 벌써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7번째 가자고요. 설비를요, 보존하는 거야. 보존 방식의 유형 중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존 활동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설비 제작,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존 활동 불필요한 체계는 뭐냐 하면 영원히 어떻대? 길이 보존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보존 예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예방을 가지고 우리는 MP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설비 예방을 할 필요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보존 예방 단계.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째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희광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 되는 거겠어요. 첫째, 창문에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자체를 아래보다는 높이 달면 되겠죠. 그뿐 아닙니다.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인다 그러는데, 간접 조명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 간접 조명 수준을 줄여야 돼요.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또 여기서 알아들어 있어요. 간접 조명 수준은요, 여기서 창문을 통해 직사해보면 이거는
반사이강 방법의 하나가 간접 조명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답은 2번이에요. 차양이나 발을 사용하죠. 커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옥외 창에 들이오기를 설치한 똑같은 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틀림없이 나온다 하는 문제가 또 나오죠. FT 논리 기계 중에서 세 놈 중에서 하나 AI, AJ, AK 중에서 입력 2개가 일어나면 된다. 반드시 혼자는 안 돼요. 2개 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 엔드 게이트를 차면 답은 어디 있어? 2번이 되겠네. 우선적 엔드에서 오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 발생은 반드시 베타적 OR 게이트. 실제 OR 게이트 한 개도 되지만 반드시 2개 이상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베타적 OR 게이트라고 한다. 30번입니다. 표시값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 속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 속도를 관찰할 필요. 가는 게 보이는 게 뭐야? 동목은 뭐야? 판때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판때기가 돌아가는 거 안 되죠.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변화 방향, 변화 속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건 침이 가야 되지. 시계. 그게 바로 동치명 표식 장치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바로 동치명을 가지고 정목 동치명이죠. 이게 지침 이동명. 그냥 앞에 정목을 빼고 동치명 해도 이거는 정량적 눈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원하는 값으로부터 대략적인 편차나 고도를 읽을 때 그 변화 방향과 속도 등을 알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말해. 지침이 고동형은 바로 이름이 고정돼가 침이 감아 있고 판이 움직이는 거죠. 31번 되겠습니다. 조종장치의 저항 중요 갑작스러운 속도의 변화를 막고 부드러운 제어 동작을 이거는요 점성 중에서 정말 저항 중에서 제가 답을 말 갑작스러운 속도의 변화를 막고 부드러운 제어 동작을 유지하는 건 뭐냐 하면 점성 저항입니다.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여기 있어요. 점성 저항이라는 것은요 출력과는 반대 방향 속도에 비례해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생기는 저항력을 점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원활한 제어를 또면 규정된 변이 속도를 유지하고 뭐라 부드러운 제어 동작을 하는 것 유일하게 점성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발적인 조정장치의 동작도 감소시킨다는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탄성저항, 점성저항, 간성저항, 마찰 저항이 있는데 여러분은 저 한 개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가 과목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전체 과목이 끝나 여러분 한 번 더 눈으로라도 한 번 더 익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열흘을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익히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2번입니다. 녹색과 적색의 두 신호가 있는 신호다. 1시간 동안 적색과 녹색이 각각 30분씩 켜진다면 이 신호등의 정보량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요. 뭐냐 그러면 30분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다시 0.5예요. 0.5인데 우리는 로그 2의 n의 승이잖아. 그리고 로그 2의 n의 승 해도 되고 바로 0.5 하면 어떻게 바로 1을 잡을 수 있어요. 2개 더 해도 이거는 반드시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또 이 문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BT의 정의를 한 번 더 했고요. 로그 2의 n의 승이라는 걸 꼭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3번입니다. 인간이요. 사람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사실은 사람과 기계를 비교해서도 아니지만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쉽게 기계가 앞선 기능은 이런 말이죠. 첫째, 완전히 세계로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요. 요사이 세상이 난리지만 인간은요. 기계 같은 게 창조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원칙을 적용해요. 다양한 문제를 이거 바로 융통성이 있잖아. 맞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활용을 동시에 수행할 사람은요. 손이 2개라고 2개 못해. 그래서 이거는 기계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답은 3번입니다. 4번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복잡 자극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빨주노초 파랑 여러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인간공학적 공부로 수공구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에요. 수공구. 손으로 이게 작업하는데 공구로 맞는 것은 손잡이는 크기는 수공구 크기에 맞춰서 말이 되나 손잡이는 누구에 맞춰 사람에 맞게 틀렸어요. 둘째, 수공구 설계 시 무게균형이 유지되도록 그렇지. 이것도 지금 잘 만들어져. 무게균형이 유지돼. 내가 얘기하면 떨어뜨리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무게균형이 유지되게 만든 이거는 맞는 말이죠. 셋째, 정밀작업은 수공구 손잡이 직경을 5mm 한다. 이거는 정밀작업은요. 꼭 정해졌다. 가급적 잘
맞게 해야 돼. 꼭 이게 5mm 정해져 보면 사람에 따라 틀리잖아요. 힘을 요하는 수공구 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그래서 맞는 것은 수공구 사이에서 무게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가전압이 걸리면 전압이 갑자기 높게 오면 전기를 차단하는 차단기라든지 휴즈 등을 설치하여 뭐라고 오류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설계 원칙은 건데 이건 알아둘 게 에라 복구 설계는 벌써 끝난 거예요. 풀프레프는 사람이 작동에 관계되는 거예요. 페일세이프 인간의 기회는 가오나 동작상을 실패해서 2중 3중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템퍼 프루프라고 했어요. 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유일하게요. 이 가전압에 전기를 차단하는 휴지 등을 설치하여 오류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설계 원칙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바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래서 지우려고 뭐냐고 가전압이 일어났다 그랬죠. 가전압. 차단기 휴즈는 어떠냐? 기계적인 거냐 사람 것이냐 알아야 돼요. 그럼 에라 복구 설계는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풀프루프라는 것은 바보가 일을 해도 고장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가전압 전기를 차단하는 차단기들 설치 오류가 제일 이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2중 3중으로 차단기 휴즈 2중 3중으로 설치했으니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다? 페일세이프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응용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3, 2-11, 2-33 쪽에도 잘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36번인데요. 일반적으로 의자 설계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거죠. 첫째, 의자는요.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자 앉아 체중 분포에 따라서 그래서 무게 100kg 나가는 사람, 60kg 나가는 사람 따라서 사실 설치해야 돼요. 둘째요. 상반신은 안정에 관한. 그래서 의자는 앉으면 하체는 있지만 상반신이 고정이 어떻게 잘 돼야 돼. 그래야 디스크가 오지 않겠죠. 개인차의 반영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는 가장 좋은 것은 개개인의 맞춤형 의자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가 전체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의자 좌판은 높이에 관한 사항. 하나 더 있다면 의자 좌판의 깊이와 폭에 관한 사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2쪽 의자 설계 원칙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인적요, 사람의 오류, 사람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대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그랬어요. 첫째, 작업의 모의 훈련. 이거는요. 사고를 예방하기 일단 작업의 모의 훈련은 건 똑같은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한번 보자고. 정보의 피드백 개선, 설비의 위험 개선, 적합한 인체 측정에서 2번과 3번은요. 2, 3, 4는 바로 뭐냐 그러면 기계적인 방법을 쓰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방법. 그래서 답은 틀렸죠. 3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에서 했죠. 내적인 원인, 인간적인 원인이 작업에 모이고 나머지는 설비나 환경적 측면이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38번입니다. 결함수 분수의 컷셋과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아둘 거 있어요. 최소 컷셋이라는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 어떻게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는 맞아요. 시스템 위험성을 나타내죠. 시스템 위험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뿐 아니죠.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최소 패스셋이라는 것은 패스라는 것은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 맞죠. 셋째, 최소 패스셋은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사상 집합. 요 말이 아니고요. 여기 틀렸네요. 최소 패스셋이 아니고 바로 컷셋이죠. 요거는 컷셋. 컷셋은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사상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답이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컷셋은 정상사상, 기본 사상과 집합입니다. 물론 여기 최소한의 말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기본 사상은 정상사상을 발생 말고 최소 컷은 반복 사상이 없는 일반적으로 퍼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한다.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8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항상 요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39번은요.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효 온도예요. 이걸 ET 온도라고 그래요. 결정 요소는 온도, 실효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요. 온도와 습도와 대류가 답이에요. 대류는 공기 유동이라고 해요. 답은 복사예요. 근데 이걸
시료 온도 결정, 온도 습도 되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열 교환에 영향을 주는 사요소가 있어요. 열 교환에 영향. 열 교환에 영향을 주는 사요소는 첫째, 기온과 습도와 복사 온도, 공기 온도가. 그래서 열 교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복사 온도도 들어간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료 온도에는 복사 온도가 안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0번째입니다. 신호는요, 청각 신호의 수신과 관련된 인간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 청각입니다. 길어들일 수 있는 것은 첫째, 귀에서 검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판별이 가능해요. 절대적 식별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압니다. 또 눈 없는 사람이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적 식별이고 위치 어디까지 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 청각 수신과는 관계없어요. 수능은 넓은 뜻으로요, 적응이라는 거죠. 거기에 적응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심리학에서는 습관화를 포함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각 신호의 세 가지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5월 8일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이라는 제2번 과목을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세 번째 과목에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과목에서도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